네, 이제 어부사시사 활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6쪽입니다. 페이지 216쪽. 자, 어부사시사 우리 사실 40수 중에 4개밖에 안 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뭐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학습 활동을 공부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해보자. 그래서 이제 각 연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 정리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춘사에는요, 온갖 고지라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꽃이죠, 꽃. 자, 그리고 하사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색 갈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청약립이나 그리고 이제 지피나 띠로 만들었다고 하는 녹사의 비옷이었죠. 그리고 밥을 싸먹기로 했던 연잎. 시어 그대로 쓸게요. 연잎. 이런 애들을 통해서 여름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추사 같은 경우는 춥다 그랬잖아요. 서리. 그리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뭐 치운 줄을 내가 추운 줄 몰랐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 치운 줄.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에는 이제 가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이 있었어요. 눈은 가난 눈. 그리고 눈과 달, 셜월. 이런 시어들이 계절을 알려주었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여음구를 조사해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어부사시사에서 여음구는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그래서 배추랑과 귀향까지를 10단계로 나누어서 이것을 여음구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음구입니다. 뱉더라 뱉더라 있었어요. 이건 의미가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이런 의미였고요. 닷들어라 닷들어라. 이거는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닷 디어라 닷 디어라 같은 경우는 닷 내려라. 닷 내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같은 경우는 배 붙여라. 그러니까 주차라는 거죠. 배 붙여라. 요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여음구들의 의미가 갖는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부사시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어부의 삶에 우리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항과 귀향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초장과 중장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사이에서 리듬감과 흥을 높여줍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부의 삶에 대한 현장감을 높여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좀 정리해봤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정서적인 특징을 파악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정서적 특징인데 이 정서적 특징은 자연에 대한 정서적 특징입니다. 읽어볼게요. 조선 전기 시조에서 자연은 작가의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연군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여러분, 우리 사군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유가적인 덕목을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임금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자연은 이용당한 거야.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강호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대요. 이것 자체가 이제 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으로 내가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나 심리적인 편안한 그 자체를 시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상의 심미적 가치를 작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시조의 서정적 특징이 강화되는 것인데 어부사시사에서는 뭐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여러 시에서는 자연이 굉장히 유교적인 덕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용당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가 굉장히 교훈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부사시사라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시조의 서정적 특징,
작가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근데 그것을 자연에 대한 작가의 태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 전기 작가들은 자연을 이용했는데 이제 중기 이후에 이 윤선도와 같은 작가는 이 자연을 그 자체의 아름다운 거, 그리고 그 아름다운 걸 봤을 때 화자가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한번 제일 처음에 봤던 춘사 다시 볼게요. 자, 춘사 보시면요. 춘사의 종장 보도록 할게요. 강촌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강촌에 온갖 꽃이 있어요. 근데 이 온갖 꽃이 뭐 나의 충심, 나의 뭐 절개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좋대. 그리고 나는 너무 행복하대. 너무 아름답대. 그래서 강호에서 사는 게 너무 좋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 그 자체의 신미성을 통해서 화자의 자연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학사적으로 이제 어부사시사가 갖는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3인곡에서 막 하늘에 떠 있는 건 임금이고 그 우리 사이를 막는 건 다 간신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랑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이제 사설 시조인 가 그리고 이제 현대 시조인 나가 나타나 있어요. 자,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많이 아는 사설 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내고자죠. 자, 작품 너머로 밑에 있는 설명 먼저 볼게요. 가는 조선 후기에 향유된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다. 고달픈 세상 사이로 인해 답답해진 화자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슴에 창을 달고 싶다며 개성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이 너무 신선한 거야.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내 가슴에 창문을 내서 그렇게라도 밖을 보고 공기를 쐬고 내가 그 답답함을 해소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창을 내고자 반복되고 있죠?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자, 여러분 이 창은 우리는 미리 이야기해서 알아요. 이 창은 뭐냐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는 통로로 내가 이 가슴에 구멍을 내서 창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초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장 볼게요. 고모장지, 세살장시,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당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자, 이 부분 창을 내고자, 창내고자가 이제 반복되면서 운율 형성하면서 너무너무 창을 내고 싶어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중장인데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사설 시조의 특징도 잘 드러나 있네요. 이제 내용 볼게요. 고모장지, 세살장지 이제 밑에 있죠. 뭐 고물의 장지문, 가는 살을 가로 세로로 높게 떼어낸 짱장지. 그러니까 장지문의 종류를 이제 종류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새. 그러니까 그 문들과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은 그 창에 내가 그 창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 거냐면 이런 장지문의 종류와 그리고 목걸새와 같은 이렇게 뭐 자물쇠들을 굳이 엄청 화려하게 달아서 그렇게 해서 크나큰 장도리라고 한다면 못을 받거나 빼는 거잖아요. 그걸로 뚱당. 자, 이제 그런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지문과 그리고 부속품들 종류별로 나열하고 있어요. 나열하다 보니까 원래의 평시조의 중장의 형식과는 굉장히 다르게 길고 장황해진 거지. 그러면서 읽을 때도 속도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그랬으면 그럴까라는 절박한 심정도 잘 드러나고 그리고 그런 평시조의 그런 정격을 깨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정말 서민들의 그런 좀 자유롭고 개성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형식의 사설시조가 된 거죠. 마지막 종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감 답답할째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창을 왜 내냐면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창을 내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종장에서 이제 답답한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 사설 시조 같은 경우는 주제를 어떻게 적어볼 거냐면 답답한 심정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을 이렇게 정말 발상의 전환으로 마음의 창을 낸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다양한 장지문의 종류 그 부속품을 열거해가지고 중장을 쭉 늘려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 작품은요, 여러분 현대시조 2003년. 여러분이랑 동갑인가? 여러분이 몇 년생이었죠? 선생님은 2003년에 이미 다 큰 중학생이었습니다. 자, 2003년에 발표된 현대시조래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자연의 소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쓸쓸한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햇살의 고요 속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얘가 여러분 시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장이고 여기는 중장이고 여기는 종장인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평시조는요. 평소의 형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3장, 6구, 45자, 내외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평시조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모양만 봤을 때 내용 보기 전에 모양만 봤을 때는 대충 그거를 이제 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요렇게 당겨서 만약에 한 줄로 쓴다고 한다면 햇살의 고요 속에선 쯔쯔쯔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음보 그래서 3장 6구가 잘 이제 이루어져 있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햇살의 고요 속에선 쯔쯔쯔 소리가 나고 자, 여러분 쯔쯔쯔 이것을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쯔쯔쯔 소리가 아니라 햇살에서 그런 소리가 날 거라는 거야. 뭔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나는 그런 고요한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쌍지읒 쌍지읒 쌍지읒은 햇살의 고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음으로만 나타냈다는 게 굉장히 좀 발상이 특이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햇살의 고요를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장 갈게요. 바람은 쥐가 쏠 듯 스스스 문틈을 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문틈을 넘고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바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바람이 문틈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시각적으로 형상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스라는 이것도 이제 바람 소리를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종장입니다. 후두엽 외진 간이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후두엽이요. 뒤통수에 있는 그런 뇌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외진 간이역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인간의 이제 그 머릿속에서 나는 어떤 그런 소리. 내가 너무 고독하고 혼자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를 후두엽. 내 뒤통수에 외진 간이역이 있다. 그러니까 외다른 곳에 있는 간이역. 여러분 그냥 역도 아니고 간이역. 그런 이게 그냥 뜨내기 이 역을 우리가 간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간이역 같은 곳에 녹슨 기차 바퀴 소리가 난다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후두엽의 그런 외진 간이역처럼 있는 곳에서 머릿속에서 그런 녹슨 기차에 그냥 기차도 아니고 녹슬었대요. 그렇게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녹슨 기차의 바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고독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자연에서 이런 소리를 느낀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고독한 녹슨 기차 바퀴 소리가 나고 있다라는 되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귀로 감지한 풍경입니다.
풍경이라는 건 보여야 되잖아요. 햇살, 바람 이런 건데 그것을 귀로 감지한 거야. 햇살과 바람과 같은 그 풍경, 그리고 그 풍경 더하기 인간의 고독감을 종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풍경을 혼자 바라보면서 이제 청각적으로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고독한 소리 역시도 마치 기차 바퀴 소리처럼 느끼는 그런 인간 내면의 고독함, 그런 것들을 조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평시조를 가를 평시조와 비교해보고, 가는 사서시조니까 그 사서시조 형식이 주는 효과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시조 형식은 뭐예요, 여러분? 중장이 엄청 길어진 거죠. 그걸 통해서 줄 수 있는 효과는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좀 리드미컬한 리듬감이 형성이 되죠. 그래가지고 평시조가 굉장히 우아하고 시적이었다면은, 굉장히 좀 함축돼 있고 이랬다면은 사서시조 같은 경우는 서사적인 리듬감을 형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사적 리듬감에서는 약간 평시조에서는 굉장히 압축하고 우아하게 말해야 했던 그런 마음을, 시적 화자의 마음을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네, 요 시조 같은 경우, 요 사서시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랬냐면은 진솔하고 솔직한 게 이제 정말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게 잘 드러낼 수가 있었죠. 자, 2번 볼게요. 이제 모둠 활동으로 하셔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현대 시조인 나는 어떤 점에서 시조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나는요, 지금 요렇게 두 행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요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으로 붙이면,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으로 붙이면 완벽한 시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3장 6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말 어감을 굉장히 잘 살린 거 있죠. 요런 부분이, 요것도 현대 2003년 작이긴 하지만 현대 시조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시조를 잘 계승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학습 활동에 나오는 작품도 모두 시험 범위인 거 아시죠? 선생님이 함께 학교에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시험 범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부사시사와 거기에 이제 달려있는 학습 활동까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